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삶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 나는 그 많은 가지들을 모아 하나로 엮어내는 사람입니다. 삶과 괴리된 예술이 아니라 그 속으로 파고드는 예술을 추구하고 완성된 결과물을 통해 무한한 행복감을 느끼죠. 그림을 그리는데 그냥 이야기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꾼, 그림 그리는 이야기꾼. 다양한 삶 속에 깃든 가치를 꺼내어 나만의 틀에 옮기고 담아내는 작업. 그 속에서 나는 성장하고 나의 결과물들은 점점 풍성해지죠. 부단히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나의 하루하루는 흘러가고 있답니다. 창원에 떠오르는 문화공간 가로수길입니다.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이 찾아오는 가로수길에 나와 어머니의 공방이 자리 잡고 있죠. 나는 화가에서 시작해 미디어 아트로 영역을 넓혀온 예술가. 현대에서 가장 쓰임이 광범위한 영상을 활용해서 나의 생각과 철학을 담아내고 있답니다. 소소한 일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내 이야기, 그리고 우리 커피숍 가면은 주로 나누는 이야기들, 사람 모임을 나누는 이야기들, 뭐 집 이야기, 일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인데 이제 제일 지금 중점으로 두고 하고 있는 게 가족 이야기. 그래서 집이라는 주제로 많이 끌고 가고 있고요. 나의 이야기는 계속 변해왔습니다. 내면에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자아를 표현하기도 했고 온몸에 글을 쓰는 행위예술을 하기도 했었죠. 표현의 욕구는 이메일도 쓰지 않던 나를 미디어 아트의 길로 이끌었죠. 일상적인 거를 한번 무대 위로, 표면 위로 올리면서 사람들이 그게 일상적으로 항상 일어났던 일인데 좀 새롭게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거를 다시 그것 때문에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걸 조금 의도하는 바가 많아요. 가로수길에서 가장 아기자기하고 정겨운 공방의 주인인 내 어머니 한경순 여사.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고운 미모를 간직하고 있는 어머니는 대학에서 도예를 전공했고 나에게 예술적인 감각을 심어준 분이었습니다. 젊어서는 자식들 키우는데 매진했던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서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시작했고 누구보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시죠. 말 안 듣는 딸에게 잔소리하는 것도 어머니의 일상 중에 중요한 일입니다. 수업의 확실성, 내가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게 어쩌면 부족해서 오는 현상일지도 모르겠지. 그지? 그러니까 아직은 작업이 더 우선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그걸 자꾸 이렇게 꺼내려고 해. 근데 그거는 이중심적이고 실제로는 수업에서 애들 위주가 아니라. 네, 처음에는 좀 그랬어. 근데 그때 대면 갔다 와서부터는 조금 그러면서 내가 아예 엄마한테 교육이라는 걸 아예 얘기를 해버렸잖아. 그러니까는 그렇게 여기서 니는 오늘 수업이 잘 된 거는 뭔가 끄집어낸 거야. 네가 원하는 어떤 뭐 컨셉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래서 네가 네 작업에 도움이 되는 어떤 걸 끄집어냈을 때의 만족감. 근데 실제적으로는 네가 원하던 수업을 여기서 원하던 수업은 그게 아니었고 얘가 이 수업을 통해서 뭔가 그 애가 얻는 거였거든. 그렇지. 이제 이러면은 뭐 괜찮은 수업이 될 거고 그냥 이거로 해서 이제 내가 그냥 원하던 색깔이 나왔고 뭐 원하던 그냥 분위기가 주어졌고 하면 이거로 이제 끝나버리면은 그냥 그거는 내 만족의 수업이 돼.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성격이
그러니까 좀 반대죠. 그러니까 즉흥적인 또 조금 열정적 그러다 보면 이제 좀 합리성이 좀 부족하고 나는 좀 많이 그러니까 보수 쪽은 그러니까 그 보수라는 개념이 아니고 너무 이렇게 막 합리적으로 하다 보니 창의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많이 다투고 뭐 그러다가 또 그렇다고 내 말 듣는 것도 아니고 지멋대로 하기도 하고. 안 돼. 넣으면 안 돼. 가요. 네, 갑니다. 어머니는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포근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갖게 해주는 존재죠. 따뜻한 어머니 곁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나의 일에도 생기가 돋는답니다. 나도 엄마가 되고 나니 어머니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게 됐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친구 같은 모녀가 돼가고 있죠.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그리고 애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엄마하고 되게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내 생활이라든지 그런 거를 유일하게 편안하게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엄마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하는 일도 약간 좀 의도한 건 아닌데 엄마랑 또 비슷하게 겹치는 것도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는 같은 공간을 사용하게 됐고 근데 제가 많이 얻죠. 지금 바라는 건 엄마, 아빠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수업을 위해 인근 미술관을 찾았습니다. 나의 에너지와 재능을 나누고 싶어 시작한 미술 수업은 나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는 시간이 돼주고 있죠. 무서운 괴물로 변해서 어떻게 했어요? 닥치는 대로 그냥 공격하는 거. 왜? 해봐, 얘기해봐. 왜? 야, 괴물이 꼭 이유가 있어서 꼭 사람 다 그거 하겠니? 하게 하는. 지금? 자, 선생님 한 번 더 읽어줄게. 그동안 옛날 어느 마을에 돼지 인간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돼지 인간의 어머니가 사춘기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얘네들이 정말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모아져가지고 나오는 이야기들이 저한테는 다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그런 어떤 생각을 유도를 하게 되고 저는 그 생각을 통해서 또 다른 생각을 저는 또 더 하게 되고 그런 어떤 주고받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2015년에 겨울을 보내며 내가 야심차게 준비한 건 창원 가로수길에 예술가와 일반인들의 접점을 찾아주는 가로수길 오픈 스튜디오 프로젝트랍니다.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상점에 전시하고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나의 예술 세계와 대중이 만나는 아트톡 행사가 진행되는 날. 설레는 마음으로 사람들과의 교감을 준비합니다. 바라면은 많은 사람들 왔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생들을 초대를 이번에 했어요. 삼촌 이모들이 이뻘 나이의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조언. 네, 우린 지금 작가라는 길을 직업이라는 걸 선택했고 그리고 그걸로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 다가갔으면 하는 생각에 그리고 한번 또 작품으로서 한번 이 친구들한테 한번 만나보고 싶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자리를 한번 나름 의미 있게 만들어 봤어요. 네. 결혼을 하고 딸을 낳았는데 애를 안고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너 무슨 생각하고 있냐? 내가 어찌 해줄고 계속 우는데 그러면서 가족이 뭘까? 나에게 집이 뭘까?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더라고. 그러면서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 게 뭐냐면 집이라는 주제가 나왔어. 내가 끌고 가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야. 집이라는 걸로 다른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서 너희들 같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요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풀어갔어.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내 아버지가 그렸어. 뭐냐면은 아버지의 어깨에 차가 있고 집이 있고 애들이 아버지를 안고 있는 거야. 어깨가 무겁긴 하지만은 결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행복한 그런 존재인 거지. 미술 장르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거진 뭐 비즈니스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지만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라고 비즈니스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있는 것들 순수하게 다 얘기를 하고 이 친구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는 거니까 좀 더 떨리죠. 창원에는 많은 젊은 작가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지만 문화의 다양성만큼은 여느 도시 못지않기에 그들이 가진 예술성과 열정, 에너지를 엮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죠. 대중과 괴리된 예술이 아니라 대중 속으로 파고드는 예술을 추구해야 마땅하기에 가로수길 곳곳의 상점에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했고 작가와의 만남의 자리를 조성해 소통의 장을 열었답니다. 아무래도 제 작품을 이제 심도 있게 하신 분이라서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좀 작품처럼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처음 하는 거라서 좀 저희 작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그래도 좀 다듬어지면 더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제가 보기엔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 기획력도 좋으시고. 우리 가족 세 식구의 단란한 보금자리입니다. 나의 일상이 펼쳐지는 공간인 동시에 작업 공간도 돼주죠. 미술을 내 인생의 길로 선택한 이후 나는 쉼없이 치열하게 고민해왔고 나의 생각을 담아내는 그릇의 모습을 생각해왔습니다. 요즘 나는 수업을 통해 만나는 아이들의 다채로운 생각을 모티브로 삼은 영상 작품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고민은 많이 되지만 재미 또한 아주 쏠쏠한 작업이랍니다. 지금 얘네들 이야기로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꽤 많은 괴물들이 이번 6일 동안 되게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괴물들도 넣고 히어로도 넣고 지금 애들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라는 익숙한 게 감기라는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감기라는 사춘기병 또 오빠 언니들이 지금 사춘기는 혹시 심각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 병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사춘기란 병, 뭐 이런 것들 지금 다 조합해가지고 이제 한번 재밌는 동영상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아이들의 재기발랄한 생각과 이야기들을 하나로 모으는 건 나의 영역입니다. 미디어 시대에 걸맞게 움직이는 영상으로 흡입력을 얻고 그 속에 담긴 진중한 메시지로 대중과 소통하고 싶죠. 어떤 특정한 재료에 정말 온 인생을 바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자기가 어떤 거에 가치를 두고 작업을 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이야기를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최대한 잘 담겨지면은 되는 그런 방향으로 전 작업을 끌고 가는데 그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미디어적이고 어떤 디지털적이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컴퓨터라는 재료, 그리고 빛이라는 재료, 카메라가 요즘에는 DSLR 다 누구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능 중에서 쓸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100번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작업이 이렇게 방향이 점점 흐트러가고 있고요. 어머니와 내가 함께 운영하는 공방에는 따스한 분위기가 배어 있습니다. 한 점 한 점마다에서 포근함이 묻어나는 작품들과 끈끈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의 안락함. 그건 아마도 가족이 함께 만들었기에 나올 수 있는 느낌일 겁니다.
나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해준 분, 아버지가 오랜만에 공방 나들이를 나오셨네요. 프로그래머이자 교수로 평생을 살아온 아버지는 자식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나의 작품에 대해 냉철한 비판을 해주는 분입니다. 조금씩 이제 방향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 가는데 그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바뀔지 어느 쪽으로 이제 큰 흐름을 만들면서 갈지 하는 거는 또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내가 볼 때 열심히 생각하고 그 정상적인 어떤 그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업을 하는데 가장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신 분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제 옆에 있었고, 어떨 때는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 꽤 냉정한 눈을 가지고 계시니까,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계시니까 좋죠. 새롭게 시작된 하루. 오늘의 넘치는 에너지는 라이트 드로잉 수업으로 소진할 생각입니다. 그지? 아니면 요렇게 그런데. 알았지? 자, 우리 먼저 친구들부터 먼저 나와. 친구들만. 그렇지, 그렇지. 더. 그럼, 스톱. 자, 음악이 어때? 하지, 그지? 음악이 해, 안 해? 자, 움직여봐. 알았지? 방방 뛰는 게 어려우면은, 봐봐. 자, 음악을 잘 듣게 봐. 너 음악 잘 듣잖아. 그지? 이렇게 엉금엉금 움직여도 돼. 꼭 움직이는 게 꼭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그지? 엉금. 알겠지? 빛을 그림의 소재로 삼는 건 고정관념을 깨는 새로운 생각입니다.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가는 것이 예술가의 길이라고 여기는 나는 빛으로 그리는 그림을 사랑하는데요. 사람들이 순간에 느끼는 감정 그대로가 고스란히 예술로 남게 됩니다. 그치. 가만히 있어? 아니지. 빗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틀을 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한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수업할 때 1 더하기 1은 뭐예요 할 때 애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창문 딱 나오는 거예요. 창문 11 뭐 이렇게 나와 얘기해요. 근데 다른 얘기를 하는 유도하는 거는 뭐냐면은 엉뚱하면 엉뚱할수록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정형화된 대답보다는 조금 다른 사고를 조금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끌고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얘기한 게 생각하고 그린 거야. 아이들의 동작 속에는 그 순간에 느끼는 자유로운 감정이 담겨 있는데요. 나는 그네들이 표현해내는 찰나의 순간을 카메라에 담음으로써 영원으로 남겨둡니다. 빛과 순간과 감정이 엮어져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으로 남는 거죠. 비춰지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린 그림 알아맞추기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집에 다 카메라가 있지, 그지? 그걸 몇 초로 열어놓고 하는 기법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할 수 있어. 그러니까는 집에서도 한번 해봐봐. 그 지적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상상력만으로도 그림을 그려서 좋은 경험을 가질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같이 참여하니까요. 좀 처음에는 부끄럽고 그랬는데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뭔가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좀 정신없긴 하지만 다 같이 함께하는 게 그런 게 기분이 좋았어요. 네. 늦은 저녁에도 나의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5살 배기 딸 서영이와 함께 포스터를 붙이러 거리로 나섰는데요. 한 달 동안 진행하는 가로수길 프로젝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바쁘게 움직여봅니다. 안녕하세요. 들어가자. 사람들이 왔을 때 어디다가 붙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작가에 대한 거 이제 조금 이렇게 인포를 좀 넣으려고.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에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 장의 포스터도 정성껏 붙여봅니다.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떻게 도와달라고 말을 안 해도 알아서 다 도와주시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약간 조금 혼자서 다 한다는 느낌보다는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또 그게 제가 원했던 의도기도 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이건 제 부분이니까 제 몫이니까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덜 힘들어요. 그냥 몸은 조금 힘든 건 맞는데 마음은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이걸 준비하면서 더더욱 시간 가면 갈수록. 14명의 작가가 참여해 첫 번째 걸음을 내디딘 프로젝트. 작가와 관객이 소통하는 자유로운 창구를 만들고 싶었던 나의 바람은 알토란 같은 열매로 맺어졌습니다. 참여 작가들 간의 유대감을 쌓을 수 있어 좋았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 나는 한층 성장했죠. 내 손으로 시작했고 모두와 함께 완성한 보람 있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림 그리듯이 이야기를 그리듯이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뭐 일이든 작업이든 재밌게 이렇게 만들어 가고 싶어요. 그렇게만 한다면은 재밌게 인생 사는 것 같아요. 저는요. 뭐 다른 건 안 바래요. 그냥 이 정도면 이렇게 사는 것도 고맙다고 생각해요. 네. 나는 예술의 창으로 세상과 만나는 사람. 삶의 가치와 진정성, 재미를 나만의 그릇에 담아내는 일이 즐겁죠. 열정을 쏟아내며 살아가는 지금의 나를 나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